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리플 차트, 리플은 BTC 마켓 그리고 달러 마켓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본 다음에 Q&A 보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된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현재 이제 7,806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에 하락을 해서 다시 보시면 이 채널 하락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단부까지 내려왔고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지난 저점이었던 7,700달러 이 7,700달러를 깨면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림처럼 보이죠.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이렇게 52평선, 저항 맞고 22평선이 다시 데드크로스 발생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모습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6,400달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여기서 내가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그 올해 3월달, 2월달에 3,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빠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3,000달러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2,000달러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비트코인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리플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릴 리플 차트와 같이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 7,700달러를 깨는 흐름보다는, 잠시만요,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서 예, 죄송합니다. 7,700달러를 깨는 그런 모습보다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도 다시 이 하락 채널, 지금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터치하고 지금 올라와서 다시 이제 이 하락 채널 돌파를 해주면서 8,500달러를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그러면 이제 리플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치만 먼저, 잠깐 비트코인 차트 위치만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난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21일 평선인 이 8,028달러, 8,030달러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8,030달러를 완전히 돌파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하락 채널은 돌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리플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상승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플 BTC 마켓이고요. 현재 지금 3,269 사토시입니다. 어제 3,150 사토시를 돌파하게 되면 이 검정색 121선을 돌파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 종가 마감을 이렇게 3,150 사토시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21평선을 완전히 돌파가 된 상태에서 봉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빨간색 21이평선이 50일 골든 크로스 만들어준 이후에 한번 조정 받고요, 다시 올라와서 122평선 붙여준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매달려 있다가 돌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조만간에 만약에 오늘이든 뭐 내일이든 리플이 이제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21이평선을 좀 더 당겨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 121이평선과. 그래서 골든 크로스 만들기 전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2017년도 3월 달에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리플 차트 이제 현재 모습이 이렇고요. 여기서 4시간 봉 이제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4시간 봉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20, 50, 120, 200, 360까지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고, 지난 고점이었던 이제 3,200 윗꼬리 뺀다라고 하면요, 뭐 윗꼬리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 포함해도 지금 완전히 그 윗꼬리 포함해서 현재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차트에서 그러면 2017년도 3월달 그때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지금 위치가 이제 3월 23일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제가 이렇게 120일 이평선 위에서 봉이 마감된 3월 22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이 이와 같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날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20일, 50일 골든 크로스 만들고 올라와서 120일 골든 크로스 만들기 전에 그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조만간에 뭐 한 이틀 뒤에 골든 크로스가 120일과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와 같이 크게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리플 이제 달러 차트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달러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리플을 3월 23일 날짜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3월 23일 리플이 먼저 이렇게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 주황색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내려왔어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3월 24일 저점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3월달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리플이 먼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의 이제 한 50% 넘는 상승을 해줍니다. 이때 보시면 거의 60 전날 종가보다 한 63% 이 정도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해준 이후에 리플은 이제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올라왔고,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리플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때 이제 저점 찍었던 대비하면 여기에서 거의 2배 100% 넘는 상승 해주고요. 100% 넘는 상승 해준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습니다. 34% 조정 받고 34% 조정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860%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금운동님이 그 스케줄 쭉 써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275원 저점 찍고 2배가 넘는 상승이니까 한 뭐 600원 정도, 600원에서 뭐 700원 사이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30% 조정이니까 한 500원까지 조정받고 4,500원까지 조정받고, 거기서 8배 상승하니까 4,000원, 그럼 이제 전고점까지 거의 오는 그런 상승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3월 23일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때까지 걸린 기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열흘이고, 이 당시에는 열흘이었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2017년도 3월 달보다는 지금 아까 이제 120일 이평선 밑에서 조정받은 기간이 좀 더 길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지난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그 기간도 2017년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에 뭐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서 뭐 채널 바닥까지 6,400달러까지 저는 조정받기보다는 리플 차트 흐름이 지금 BTC 마켓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리플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 결국 리플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리플 달러 차트도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지금 안 좋은 그런 모습처럼 대중들한테 이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이제 비춰주기를 원하는 게 이제 세력들의 마음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을 시켰지만 결국에 이제 BTC 마켓에서 다 숨길 수는 없다는 거죠. BTC 마켓에서 지금 이미 XRP 같은 경우는 추세를 전환시키고 좋은 그림으로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아무리 이런 모습들을 다 숨기려고 해도, 그러니까 달러 차트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처럼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처럼 보여주려고 해도 완전히 다 숨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BTC 차트,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원화 차트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BTC 차트를 꼭 봐야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그러면 시총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보시면 지금 뭐 채널 바닥에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조정 받으면서 같이 지금 하락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 시총 차트도 지난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았고 지금 채널 바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오늘
오늘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리플이 이제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래량 실려서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모습과 함께 시총 차트도 바닥을 찍고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시총 차트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알트코인인 리플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보다 시총 차트가 먼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도 지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알트 시총이 이제 그나마 시총 차트보단 낫죠.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저점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알트 시총은 이제 그나마 난 모습이긴 해요. 어제 이제 4시간 봉에서 제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 수렴을 하고 있는데 수렴 끝자락에 와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려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이탈을 했죠. 오늘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 뭐 리플은 그래도 이제 견조한 모습이긴 한데,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뭐 BSV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살짝 이제 이탈한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휩소일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오히려 이제 함정으로 이렇게 돌려세우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리플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거는 트릭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코인팜을 보면, 어제 비트코인 빠지면서 롱이 또 한번 청산이 됐습니다. 보시면 롱이 2,800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 뭐 3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롱이 또 한번 청산이 됐습니다. 빠지면서 청산이 됐고, 지금 롱이 거의 뭐 롱 물량이 한 2달 연속 계속해서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진짜 올라오면 숏 때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저는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리플 올라와 주면서 또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숏에서 어느 정도 청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가 현재 이제 69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69까지 내려왔고, 제가 어제 이제 주요 라인으로 이야기해드린 부분이 어디냐면, 이번에 이때 쌍바닥 찍고 올라왔던 68.9인데 뭐 69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이제 리플이 올라와 준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상승해 준다 라고 하면 이 69 라인을 깰 거라고 봅니다. 이 69 라인을 깰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69 라인을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주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2017년도 3월 달에 그 모습을 이제 비교해서 볼게요. 2017년도 3월 달 보시면, 이때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51이평선, 21이평선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오는데, 지금 이번에 이 반등은 없어요. 지금 이 반등이 한번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반등 없이 지금 모습이 리플이 먼저 이미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반등은 없고 이 반등 없이 그냥 여기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는 이제 88.6이었는데 이 88.6을 깬다 라고 하면, 깬 이후에 어떻게 이제 진행됐나,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깬 이후에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눌러주는 게 뭐냐면, 이 69 라인을, 그러니까 지금 이때 88 라인, 지금 이제 69 라인, 69 라인을 깨고 깬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죠. 비트코인이 한 차례 크게 상승할 때 대형 알트코인들이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쉬는 것처럼 보이고, 그 대형 알트들이 쉬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0달러까지 올려놓고 비트코인이 천천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 현재 위치에서 69 라인을 딱 이탈한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라인, 이때 반등 나왔던 이 라인이 깨지는 것이고, 이 라인이 깨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이제 도미넌스는 무너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미넌스가 완전히 무너졌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비트코인 상승분보다 알트코인들 상승분이 훨씬 클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비트 BTC 마켓에서 BTU 프로토콜이 121 이평선을 넘어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5분 현재 XRP는 3164 사토시입니다만 체결 강도는 264.54%입니다. 이 정도면 주식으로 비교했을 때 테마주가 오전에 29.9% 상한가를 치고 종가 마감하든지 사이드카가 발동될 수준입니다.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떨립니다. XRP가 드래그십 레이스처럼 풀악셀 밟으며 굉음을 내고 출발선에서 뛰쳐나갈 기세입니다. 멘탈 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이렇게 써주셨고요. 아까 이제 그 차트를 딱 보면 121 이평선을 완전히, 그러니까 킹치시계님이 써주실 때 17시간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121 이평선을 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선을 저는 이제 끊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서 가속도 구간으로 언제 갈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는 조만간 오늘이든 내일이든 출발하지 않을까, 가속도를 내면서 뛰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은님이 올려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행보 중이니 비트 급등락이 없다면 오늘 종으로 리플 121선 뚫릴 듯 합니다. 이제 돌파가 됐죠. 리브라에서 페이팔이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페이팔, 페이스북, 리브라 연합에서 탈퇴한다 라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페이팔이, 기사 좀만 읽어보면 페이팔이 리브라 연합에서 탈퇴했다고 4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페이스북이 시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금융소외 계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페이팔의 현재 미션과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페이팔 사장 출신으로 페이스북에서 이제 리브라 사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브라가 세상을 바꾸는 위험한 시도로 봤던 건 페이팔,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멤버로 참여하고 있어서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사용자 확보와 통화 저장까지는 성공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브라는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를 멤버로 확보되면서 페이팔, 비자와 마스터카드 망을 통한 결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리브라 코인으로 전국 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아도 원화와 은행 안 거치고 보유 코인으로 리브라 코인 사서 쓰면 편안해 보였고, 이는 은행 및 정부에 엄청 큰 위협입니다. 처음 페이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왜 참여를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파트너를 통한 망 결제 수익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성공한 코인과 파트너 맺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가 모두 멤버로 들어간 것은 서로 경쟁 없이 단일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봐야 하겠지만 온라인의 강자 페이팔이 탈퇴한 상황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었고, 지금까지 이제 이은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그 페이스북 리브라가, 물론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사용될 수 있는 코인, 그런 망들은 그런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금융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불 결제 시장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XRP 역할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계셨던 건데, 이 부분에서 나머지 이 페이팔이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약간 다른 섹터 영역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XRP가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 기사는 XRP한테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리브라가 물론 지난번에 이렇게 뭐 리브라도 마찬가지고 JP모건의 그 JPM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각자 자신들의 어떤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영역이 있을 것이고, 뭐 JP모건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은행 200개 은행과 같이 업무 제휴를 맺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업체들, 전 세계 모든 망들을 다 통합해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영역들을 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XRP다. 브릿지 통화를 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모든 법정화폐들, 모든 암호화폐들, 모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코인들을 연결시켜 줄 게 XRP로 이제 보고 있는데, 리브라가 그 역할을 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리브라가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XRP 역할이 다소 이제 축소될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 탈퇴가 되면서 오히려 XRP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이정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코인이 9,800달러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안 됐죠. 주봉 마감이 지금 20주선 밑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으로 20주선 밑에서 주봉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 차트가 돌려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또 주봉도 2주 연속으로 20주선 밑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처럼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게끔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가지 않는다면 리플만 따로 가지 않을런지요. 그래서 리플만 따로 먼저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리플이 이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내년 상반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세금 부과가 되기에 세력들이 펌핑을 줄 것 같은데, 세력들 생각은 과연 무엇일지. 세력들은 비트코인은 보여주는 패고, 실제가 없기에 뒤에 숨어서 어느 날 갑자기 리플이 먼저 저 멀리 달아날 것 같습니다. 완전 뒤통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정현 님이 정확하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들이 비트코인은 딱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놓고 딱 본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달러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인 것처럼, 시장이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거기 뒤에서 뒤통수를 때릴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시장 참여자들의 뒤통수 때릴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손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리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주봉 차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20주 이평선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20주 이평선이 살짝 각도가 꺾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좋지 않죠. 지금 보시면 지금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20주 이평선이 수평에서 약간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7,800달러고 20주 전으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20주 전에 종가 주봉 마감이 8,600달러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되면 이제 이 8,600달러의 주봉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20주에서 20주 이평에서. 그래서 지금 위치보다 이 20주 이평선에 그 20주 이평선에 이 각도가 꺾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8,600달러 그리고 8,700달러 위로 주봉이 이제 마감을 시켜줘야지 이 주봉 20주 이평선의 각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만약에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려고 하면 이번 주에 9,800달러 9,830달러 위에서 이제 마감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살짝 꺾이려고 하는 이 20주 평선을 다시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몇 주간 횡보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보시면 뭐 8,700달러 그리고 물론 이 주는 음봉이었지만요. 그 이후에 8,900달러 그리고 1,800달러 이런 주봉들 값이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주 이평선이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리플이 시장을 견인해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도 이번 주에 상승 그림으로 저는 이제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독고다이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화살님이 이 프로필 사진을 이제 바꾸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처음에는 거북선에서 이렇게 연기만 나오다가 지난번에는 거북선 이렇게 불을 내뿜다가 이번에 이제 XRP 딱 태양이 뜨면서 뭔가 이제 빛이 나면서 여기 존버 이렇게 써있는 이런 프로필로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화살님도 이 XRP 스케줄에 맞춰서 이런 프로필 사진을 계속해서 이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독고다이님이 5개월 가까이 벡터로 인한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이제 끝나고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정재호님이 여기서 잠깐 질문. 커피 드립백 너무 맛있는데 어디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제가 그 뭐 10,000명, 15,000명 이제 이벤트 할 때마다
커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로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 보내드리는 커피가 제가 이제 친동생처럼 아끼는 그 친한 동생이 하는 가게입니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커피놀이에서 커피를 원두와 그 드립백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글에 둔산동 커피놀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연락처가 나옵니다. 이 연락처로 이제 전화하셔서 필요하시면 원두 그리고 드립백 주문하시면 택배로 전국 어디서나 택배로 받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H채널 시청자다, 패밀리 주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미리 말해 놓을 테니까 하시면 좀 더 싸게 저렴한 가격에 받아 보실 수 있게끔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을게요. 커피 맛있으니까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이제 별도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타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다른 소형 알트에 대다수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많이 커서 빼기가 힘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메이저 알트들 말고 소형 알트 코인들도 오를 수가 있을까요?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오를 수는 있는데 그 오르는 정도가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뭐였죠? 트론, 이오스 그리고 퀀텀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 종목은 소형 알트코인은 아닙니다. 중대형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코인들도 다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어떤 코인은 저점을 높이면서 BTC 마켓에서 상승 채널 안에 있고, 어떤 코인은 BTC 마켓에서 수평 채널, 어떤 코인은 BTC 마켓에서 하락 채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는 올라가겠지만 아마 이제 BTC 마켓에선 그 지난 고점만큼은 못 올라가는 코인들이 존재할 거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만약에 이번 상승에서 BTC 마켓에서 상승 채널 안에 있는 코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정리해서 다음 사이클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 리플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적어도 수평 채널 유지하거나 상승 채널에 있는 그런 코인들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이문님이 올려주신 이제 기사 보고 다음 이제 리플 기사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이문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는 홍콩 관련된 기사인데, 비트코인 거래량 풍선으로 뭐 홍콩 ATM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약간 매끄럽진 않은데, 내용은 이겁니다. 홍콩 자체 은행 시스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홍콩 주민들은 점점 더 많은 수의 암호화폐로 전환을 하고 있다. 지난주 로컬 비트코인에서 약 1200만 달러의 홍콩 달러가 거래가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홍콩에서 그 비트코인 거래량이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중국 정부가 감시를 하고 있죠. 정부가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 지난주에도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일부 급중은 30개 고부가가치 거래를 한 한 명의 프로 트레이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새로운 주간 데이터는 결국에 이런 질문들의 어떤 의심을 해소시켜 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지금 홍콩 시위자들은 크립토 커런시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홍콩 시스템 자체가 현재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라고 하면 홍콩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코인 코드 XRP 이제 긍정적인 이제 기사가 있어서 같이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CO 리플 코인 기반 토큰을 출시한다. 10월 4일자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 좌우장풍은 리플 코인과 1대1로 고정된 토큰을 출시한다고 말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1대1로 고정된 건 아니고 이제 패깅된 코인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올려놨는데, 보시면 XRP BF2 아마 이제 바이낸스 파이낸스 같아요. 바이낸스 파이낸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1000만 개의 코인을 발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이제 배분을 할 때 뭔가 이제 받죠. 무슨 얘기냐면 ICO 같은 경우 진행할 때 보면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받고 코인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도 받고 ICO를 할 때 비트코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더리움을 받아서 ICO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BF2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이런 코인이 발행이 될 때 이 XRP를 기반으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 코인 발행하고 이 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코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XRP가 맡겨지면 그 XRP 맡겨지는 것만큼 또 이렇게 코인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XRP 수량이 어느 정도 묶이면서 XRP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 좌우장펑은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검증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자산이 실제로 기존 XRP 토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이 분산형 거래소 덱스에서 XRP 거래상을 상장하여 거래를 위해 중앙 집중식 거래소는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발행하는데 이 덱스에서 그냥 발행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문장만 이제 읽어보면, 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선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증가해야 하며, 이는 바이낸스 덱스의 유용성 가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바이낸스는 모든 주요 암호화폐에 고정되어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대형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선택된 대형 암호화폐들은 그런 패깅되는 새로 출시되는 암호화폐들이 대형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패깅이 되는 그런 코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택된 대형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홀딩되는 그런 물량이 이제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